자, 어제까지는 우리가 반복문이랑 조건문 중에서도 if랑 스위치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중에 for문을 먼저 한번 해봤죠. for 안에 if문을 써서 하는 걸 해봤고,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반복문 중에서 while문이라는 게 있어요. while문이 있는데, 요거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넘어갈 거예요. 배열에 대해서 넘어가고, 배열 중에서 for each를 이용한 반복문이랑 그 다음에 while문을 while2 정확하게 는 while2거든요 를 배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할 건데 그 전에 하나 더 있죠. 자, 특별 그룹으로 지금 이제 XMPP라는 게 우리가 가상의 뭐였죠? 가상의 서버죠. 서버. 네. 가상의 서버인데 XMPP를 만약에 안 띄우고 이렇게 사이트를 뜨게 되면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뭐 프록시 확인하세요.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내가 혹시나 XMPP를 안 킨 건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XMPP 요 팬넬이 떠 있어야 되고 요 판넬이 뜨면 요 작업 표시줄 시계 나오는 오른쪽 밑에 보면 이렇게 XMPP 컨트롤러가 뜬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서버가 제대로 동작됐다면 이제 도메인이 연결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XMPP가 여러 개 깔려 있어서 일단은 요걸 닫아야 되겠네요. 닫도록 하고요. XMPP는 윈도우에서 이렇게 액세스 거부 에러 나오니까 요거는 일단 한참 놔뒀다가 한참 놔뒀다가 기다리시면 저거 창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 드라이브에 XMPP를 띄워야 저 도메인이 뜨기 때문에 파이어폭스가 괜히 막 뜨고 그러네요. XMPP 안에 컨트롤러 얘를 띄워서 저는 얘를 이제 써야 되거든요. 얘를 스타트 걸어주면 XMPP가 지금 가상에 하나가 아까 띄웠던 게 떠 있나봐요. 작업 표시 관리자에 들어가서 기존에 떠 있는 거랑 지금 뜬 거랑 다 일단 껐다가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에러일 수도 있어요. XMPP 어디 갔지? 저는 벌써 오늘 아침에 경험을 했죠. 네, 경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MPP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오른쪽 눌러서 끝내기. 이렇게 하면 목록에서 사라졌죠. 여기서도 내려갔고 다시 컨트롤 눌러서 스타트 걸어주면 지금 이렇게 에러가 계속 나오고 서버가 동작하지 않죠. 여기 보면은 디텍팅 스타피드 해가지고 MySQL이 지금 동작하지 않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를 완전히 다시 껐다 키거나 강제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제는 오른쪽 눌러서 얘를 일단 닫아주고요. 또 액세스 거부 에러가 나왔죠? 그러면 그냥 빨리 죽이려면 작업 관리자에서 강제로 죽이는 방법이 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관리자 모드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보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아, 역시 안되네. 이러면 제가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어디 보자. 안 끄고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래나. 껐다 키고 다시 하시죠. 껐다 키고 다시 하려면 지금 제가 MySQL 여기 SQLD라고 떠있던 파일 지금 제가 지웠죠. 죽였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방법은 이제 진짜 껐다 키는 거밖에 없는데 MySQL은 올라왔는데 HTTP 아파치가 또 안 올랐죠. MySQL은 올랐고 그러면 아파치를 또 찾아서 아파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아파치가 여기 아파치 서버 올라와 있죠? 얘를 죽여야 돼요. 이게 지금 포트가 80 포트가 이제 아파치는 80 아니면 443이라고 제가 말했죠. 여기 포트에 네. 80 아니면 443인데 걔가 이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죽이면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 관리자에서 아파치를 찾아서 두 개 다 죽이면 80443 점유하고 있던 애를 죽이면 내가 새로 동작하게 할 수 있고 MySQL도 똑같아요. MySQL도 여기 목록에 보면 MySQL 하나 떠 있을 거예요. 걔를 죽이면 3306 포트를 점유하고 있던 애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뜰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이렇게 해서 떴으면 새로 고침해 보면 이제 어제까지 했던 그 내용이 이제 사이트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까는 사이트가 안 떴지만 자 오늘 어쨌거나 가상의 서버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열이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배열이 뭐냐면 배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란판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계란판이 있으면 보통 그림판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온라인이니까 자 계란판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쭉 했고 여기에 계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들어가 있다고 쳐요. 10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계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칸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가 0이에요. 0. 그러면 0, 0이 되겠죠. 얘도 0, 0이 되겠죠. 그죠? 좌표를 따지면 가로줄에서 세로줄 요거를 이제 좌표라고 생각하면 0,0이죠. 그러면 두 번째 칸을 뭐라고 부르느냐. 가로줄에서는 0, 여기서는 1번이니까 1이 돼요. 그리고 세로줄에서는 1,0이 되겠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그죠? 여기가 1이니까 1. 그 다음에 콤마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2,0 여기가 3,0 아니지.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그림판으로 그림 그리니까 이상하게 나온다 설명이. 잠깐만요. 다시. 자 칸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2, 3, 4가 돼요. 그러면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가 00이고 그 다음에 01이고 01이고 02고 03이고 049 그 다음에 10, 11, 12, 13, 14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배열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칸을 나눠서 각각의 세로 가로줄에 좌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줘서 우리가 1-1에 만약에 3이 들어있다면 뭐가 이제 1-1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죠? 1-1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3이면. 근데 0-1이면 여기에 이제 숫자를 알게 되겠죠. 여기를. 그죠? 2가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배열은 아마 수학 어렸을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산수든 수학이든 간에. 요 배열에 대해서 1차 배열, 2차 배열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차 이제 2차 배열이죠. 2차 배열. 왜냐면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가 된 거니까. 그죠? 3차 배열은 요게 3개인 거죠. 3개. 하나 더 있는 거죠. 하나 더 있어서 얘가 3차 배열은 하나가 더 있는 거. 보통 PHP 프로그램에서 3차 이상을 넘어가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1차, 2차에서 많이 쓰고 보통은 1차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첫 번째 칸의 의미는 항상 0이에요. 첫 번째 칸의 의미는 1이 아니라 항상 컴퓨터 배열이든 어디에서는 특정한 경우 빼고는 다 0이에요. 아셨죠? 0부터 시작인 거예요. 0부터 0, 1, 2, 3, 4, 5 그래서 0, 1, 2, 3, 4면은 총 5칸이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1칸, 2칸, 3칸, 4칸, 5칸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신 상태에서 배열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자, A라는 ARR
ARR이라는 애한테 너는 배열이야 라고 해서 어레이라고 쳐줘요. 어레이가 배열의 뜻이에요. 어레이. 그래서 배열은 어레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돼요. 자, 어레이라고 적어주고 어레이라고 적은 거 안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1, 숫자니까 그냥 바로 쓰면 되죠. 1, 2, 3, 4, 5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내가 에코로 이 변수를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ARR이라는 변수를 에코로 찍어볼 수 있죠? 그죠? 네. 여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보시면 array to string conversion in 그래가지고 136번 array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array라는 거예요. 얘는 단순 문자가 아니어서 array니까 배열. 그러니까 array가 배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배열이다 얘는. 그래서 출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열을 구조를 볼 수 있는 명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 구조를 보는 명령이 바로 print r이라는 명령이에요. 배열 구조를 보는 거. 그래서 print r을 이용해서 그냥 print가 있고 print r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print r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의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print r은 배열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배열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변수든 상수든 그 안에 값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아는 게 이제 print r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배열을 확인할 때 많이 써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꼭 배열 구조를 보기 위해서 print r을 쓰는 건 아니에요. 배열의 구조를 볼 수 있다. 가로를 해주셔야죠. print r에 저장하시고 되도록이면 프린트 R 건너뛰지 마세요. 붙여 쓰세요. 네. 시스템 함수는 다 붙여 쓰는 게 좋습니다. 저장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나왔나요? 프린트 언더바 R array가 첫자가 빠졌죠. 위에 변수 선언하시는데 보면 array예요. ARRAY예요. ARRAY array예요. 네, 첫자 틀리시면 안 되고 저장하시고 새로 자, 보시면 앞에 뭐라고 나와요? 형식은 array다 라고 나오고 뒤에 가로에 각각의 값이 나오는데 앞에 거는 키라고 부르고요. 뒤에 거는 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키, 밸류 이렇게 불러요. 요거 구조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 우리가 뭐 오브젝트잉이라는 거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오브젝트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그 오브젝트 개념이 바로 이렇게 배열 구조를 오브젝트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건 어차피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 본 거 어차피 뒤에 가면 계속 반복적으로 볼 거예요. 지금은 얼굴만 익히시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름을 외우게 될 거예요. 항상 얼굴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프린트 r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확인하려고 하는 값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고 배열은 array라는 걸 써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넣었잖아요. 그죠? 제가 배열의 첫 번째 칸은 뭐라고요? 번지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번지가 0부터.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0번째 방에는 1이 들어있고 1번째 방에는 2가 들어있고 3번째 방에 3, 3번째 방에 4, 4번째 방에 5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게 1차 배열인 거예요. 1차 배열. 이해되시나요? 네. 자, 배열의 구조를 키로 보면 0이라는 키를 넣으면 값이 1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에코 변수 ARR 안에 0번째 값 이렇게 씁니다. 쓸 때는 배열은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배열 구조를 써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는 키 번호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실제 출력은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1이 뒤에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세 번째 방 걸 확인하고 싶어. 세 번째 방이면 뭘 넣으면 돼요? 숫자? 2. 그쵸? 2를 넣으면 돼요. 요거를 3으로 넣으시면 네 번째 거가 나오는 거예요. 왜? 0부터 시작이니까. 그 부분 절대 까먹지 마세요. 배열의 구조와 내가 원하는 값의 방의 번호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3이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 거, 그죠? 세 번째 방 거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 2를 넣었다. 그러니까 요거 부분이 배열을 할 때 가르쳐보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배열은 어쨌거나 0부터 시작인 거예요. 무조건 0부터 시작인 거고, 내가 0이 아니고 1부터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별도로 배열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배열을 지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지정하냐면, 얘는 0부터 시작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2 이렇게. 그래서 저장해서 새로 고침해보면 여기 1로 바뀐 게 보이죠? 그죠? 구조가 1로 바뀐 게 보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1부터 시작하죠.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근데 2번이라고 치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두 번째 방 거가 나오게 되겠죠. 왜? 시작 지점이 1부터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정을 안 하면 뭐 0번부터 시작이야 아니면 1번부터 시작이야 이런 지정이 없으면 무조건 0부터 시작하는 거고, 지정이 있으면 지정된 번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되셨죠? 지정을 헷갈리시네? 따로 아니요. 지정을 따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음. 시작점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예제로 이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제를 여기다 적어 드리자면, 이제 따옴표 해놓고 지정한 번호 안에 이렇게 화살표처럼 생겼죠? 는 꺽쇠가. 그래서 1번에 2를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2번에 2를 넣을 거야. 뭐 4번에 3을 넣을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10번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죠? 10번에 4를 넣을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왜 나는 빨간색일까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는이에요. 는 화살표가 눈인데요? 는이에요. 예. 잘 안 보이지? 저장하니까 우선 이렇게는 됐는데, 됐네요. 음, 잘 됐네요. 어디가 빨간색이? 빨간색 안 보이는데? 저장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자, 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이치를 써볼 건데, 포이치는 뭐냐면, 포이치는 들어있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칸이 10칸이 있는데, 그 안에 8번째 칸까지만 다 채웠어요. 그럼 나머지 두 칸은 비어 있죠. 음? 어떤 칸이 있는데 네. 10개의 칸이 있어요. 네. 10개의 칸이 있는데 내가 8번째 칸까지만 뭔가를 다 채웠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9번, 10번 칸은 비어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포이치는 그 비어 있는 건 무시하고 차 있는 것까지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차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배열로 따지면 어, 음, 어, 일단은 위에 ARR 요거 가지고 포이치 한번 돌아봅시다. 포이치 ARR 해가지고 이렇게 엔터 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포이치 ARR 한 다음에 as A라고 넣어줘야 돼요. as가 이제 별칭을 지정하는 거예요. 요 배열을 요거라고 바꾸겠다 이런 뜻이에요. ARR as S. 그리고 as 그 다음에
뭐 변수 A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K도 되고 뭐 다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변수 A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해놓고 밑에다가 echo A라고 출력을 해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오죠? 1, 2, 3, 4, 5가 다 출력됐죠. 네. 뒤에 요 에코 때문에 나온 거고, 뒤에 요 3, 5 뭐 그건 에코 때문에 나온 거고, 얘를 주석 처리해보면 실제로 포이치 값만 이렇게 나오죠. 1, 2, 3, 4, 5. 그죠? 프린터 R 위에 것도 제거해보시면, 주석 처리해보시면. 네. 그죠? 그래서 포이치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배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끄집어내는데, 만약에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지정된 배열이었어. 근데 비어있다. 그럼 비어있는 거까지 어쨌거나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그러니까 얘는 배열이 들어있는 모든 것만큼 다 돌아요. 5개면 5개. 만약에 여기다가 뭐 6개, 7개, 8개, 9개까지 그렸어요. 넣었어요. 그러면 돌리면 9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들어있던 그 들어있는 것까지만 돌아요. 그래서 포이치가 좀 더 편해요. 나중에 배열 처리하실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반복문으로 포를 배웠죠. 우리가 전 시간에. 네. 포를 이용해서 포를 이용해서 배열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위에 저처럼 엔터 치시고 그 사이에다가 코드를 한번 쳐볼게요. 포 해놓고 $i는 0부터, 자, $i는 0부터죠. i는 0부터, 예. 변수 i는 0부터 시작이다. 자, 그 다음에 $i는 이제 커지면 중단시키는 거죠. 커지면. count라는 시스템 함수예요. 이건 내가 만든 함수가 아니고 함수라는 애인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PHP가 제공하는 함수예요. counter라는 애는. 요 count라는 애한테 $카운트예요. 그냥 카운트, 달러 카운트래. 그냥 카운트예요. 달러 없이. 함수기 때문에 달러가 안 붙어요. 카운트 안에 뭐를 넣냐면 배열 ARR을 넣어요. 변수. 자, 이렇게 하면 요 카운트라는 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포는 뭐예요? 포는 i가 몇 개까지 조건이 맞을 때까지 돌 거냐, 요걸 설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두 번째 네. 세미콜론, 여기가 이제 조건값이잖아요. 그죠? 포 저번 시간에 어제 배웠죠? 어제. 네. 포의 두 번째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죠? 네. 조건이잖아요. 조건인데 여기서 i가 count array 함수, 카운트 어레이니까, 카운트 어레이는 뭐냐면, 이 카운터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총 개수를 얘기해요. 배열 안에 총 들어있는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겠죠. 그죠? 네. 9개. 그러니까 얘는 9개 9라고 입력한 거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카운터 ARR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배열을 9개가 아니라 5개로 줄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5로 바뀌겠죠. 그죠? 근데 네. 내가 여기다가 임의로 그냥 배열 개수 9개니까 9라고 입력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배열을 5개로 줄였을 때 여기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유지보수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배열의 개수를 내가 임의로 지정하고 넘어가는 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은 카운터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씁니다. 6, 7, 8, 9 이렇게 해서 이 배열에 들어있는 요 변수 안에 들어있는 요 배열의 개수를 내가 임의로 이렇게 박아놓는 게, 고정적으로 박아놓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개수를 파악해서 그 파악한 거를 요 포 안에 조건값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라는 애는 숫자를 반환하는 거예요. 숫자를. 자, 얘 카운터만 따로 빼서 포 위에다가 에코 카운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에코 카운터 어레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요 밑에다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 자, 우리가 카운터라는 애를 별도의 변수에다 담아 볼게요. cn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요. 예. CNT가 이제 카운터를 줄여서 보통 많이 써요. 이렇게 그냥 암묵적인 뭐 거의 비슷한 틀이 있어요. 틀 개발자마다. 요 어레이도 ARR이 어레이의 앞에 약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많이 써요. CNT는 카운터를 줄여서 그냥 CNT라고 하는 거예요. CNT 안에다가 카운터에서 얻어진 배열의 총 개수를 담아 볼게요. 그러면 CNT 안에는 배열의 개수인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죠? 9개면 9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5개면 5가 들어갈 거고. 그죠? 요게 숫자를 변환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카운터라는 함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함수예요. 이런 것들은 시스템 함수라고 부르는 얘들은. 그래서 카운터는 어쨌거나 뭐를 반환한다? 배열의 총 개수, 배열 안에 들어있는 총 개수, 숫자의 합이 아니라 총 개수예요. 방 개수인 거예요. 네네네. 방 개수 총 9개가 CNT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이 CNT를 포 안에 여기다 넣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9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i는 어떻게 증가해요? 1씩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죠? 뒤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로 이제 가로 안에다가 뭘 쓸 거냐면 에코 어레이 안에 그죠? 어레이가 배열의 총 여기죠. 배열이죠. 이 배열 안에 방 번호를 넣을 거잖아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그죠? 첫 번째 방이 0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i를 0부터 시작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달러 i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어레이에 요 중괄호가 뭐라 그랬어요? 방번호라 그랬잖아요. 여기 예제에서 다뤘죠? 그죠? 여기에 방번호가 들어갈 건데 방번호는 0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0번호에 해당하는 변수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포 안에 초기값에 i는 0부터 시작이다 라고 해놓고 i는 일씩 증가한다. 어디까지? 카운터로 얻어진 배열의 총 개수만큼. 그죠? 맞죠? 네. 맞나요? 네. 네, 그렇게 해놓고 는이 있어야죠. 작거나 같아. 같다고 해야지 끝까지 나오죠. 같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8에서 멈추죠. 8개에서. 작을 때까지니까. 9는 작아지는 게 아니죠.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출력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총 9가 나왔다라고. 9가 아니에요. 맞네. 작아질 때까지가 맞네요. 죄송해요. 포 조건값 같아질 때가 아니라 작아질 때까지. 예, 맞네요. 9면은 10번째 방이니까 잘못된 거죠. 자, 다시 설명으로 들어가서 에코를 출력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9 밑에 거는 따로 나왔으니까 요 우리 중간에다가 에코로 BR 태그 하나 넣읍시다. 헷갈리니까 BR 태그 하나 넣어줍시다. 그래서 찍어보도록 하죠. 여기 위에 카운터 에코 찍었던 여기도 에코 BR 하나 넣어주죠. 뒤에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위에 카운터 찍었던 에코 찍었던 거기도 BR 하나 넣어주죠.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면 첫 번째 카운터 개수를 에코로 찍었죠. 그죠? 카운터 변수 안에 있는 게 몇 개냐라고 찍었더니 몇 개라고 나왔어요? 9라고 나왔죠. 9.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콤마 해가지고 임의로 숫자를 막 정해봐요. 정하고 새로 고침해보면 11. 그죠? 11개라고 알려주죠? 카운터가? 네. 그 카운터에서 얻어진 애를 어디다 넣었어요? CNT라는 변수에 넣었죠. 그죠? CNT라는 변수에 넣어서 그걸 포문의 조건값으로 활용했죠. i가 1씩 증가하는데 0부터 1씩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CNT 9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 그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포문 이렇게 쓰는 거?
요렇게 프로그램 코딩을 제일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 코딩 PHP 중에서 요 코딩 기법이 포문이랑 요 포이치문이 아마 빈도로 따지면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용하시고 잘 응용하셔야 돼요. 자, 여기 포문에 지금 하이구님은 카운터 그대로 살려두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CNT로 바꾸셔야 돼요. 카운터 전체를 CNT로 바꾸셔야 돼요. 다 지우세요. 거기만 지우는 게 아니라 카운터 안에다 CNT를 넣으면 1이 나오겠죠. 1. 카운터 안에는 배열이 없으니까 1만 떨어질 거예요. 제 화면 안 보이시나, 하이구님? 아니요,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바꾸시죠? 그거 아니라니까. 응? 잘 보세요, 제 화면. i의 CNT잖아요. 지금 본인은 i의 카운터 안에 CNT잖아요. 카운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CNT. 이거를 바꾸라고요? 근데 제 화면이랑 다르잖아요, 지금. 가로 빼시고. 자, 내가 설명했는데 설명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카운터라는 시스템 함수는 배열의 개수를 반환해요. 배열의 개수. 카운터는 무조건 그 값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반환해요. 카운터라는 이 시스템 함수는. 이해되시나요? 네, 11개. 그러니까 11개든 뭐든 간에 어쨌거나 이 배열에 들어있는 개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배열의 총 개수가 만약에 5개면 5개, 6개면 6이라고 반환하겠죠. 네. 그죠? 그 반환하는 거를 응용해서 카운터의 배열의 개수를 누구한테 담았어요? CNT라는 변수에 담아준 거잖아요. 이해돼요? CNT. 네, 그렇죠. CNT에 담았죠. CNT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변수 안에는 이 변수에는 값이 뭐가 들어있어요? 배열. 배열이 안 수량. 들어있죠. 카운터 개수라니까요. 카운터는 그러니까 배열 무조건 수량이요. 그렇죠. 배열의 수. 배열의 네. 수가 아니라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개수. 네. 배열의 개수. 그러면 어쨌거나 얘가 이제 그걸 받았잖아요. 그죠? 숫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포에 의해서 자, 포문에 의해서 i는 0부터 시작하고 그죠? 네. i는 0부터 시작하고 i의 조건은 CNT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CNT가 지금 몇 개예요? 하이군님 같은 경우는? 8개. 9개. 9개요. 그죠? 9개죠? 그러면 9가 될 때까지 i는 계속 돌겠죠. 포에 의해서. 네. 그죠? 일식 증가니까 i는 뿔뿔 일식 증가. 아. 그죠? 그러면 에코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포에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무슨 반복을 할 거냐? array라는 배열 안에 그죠? 네. arr이라는 배열 안에 방번호를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방번호를 계속 부여를 해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a라는 배열 안에 i라는 키를 계속 넣을 거니까 0부터 9가 되기 전까지 계속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에코로 찍어내겠죠. 배열에 키를 넣었으니까 값들이 계속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값들이. 그러면 차례대로 0, 1, 2, 3, 4, 5가 i가 배열이 방번호를 배정을 할 거고 ARR의 0번째 방은 값이 뭔지를 화면에 출력하게 되겠죠. 이렇게. 개념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요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나중에 저희가 숙제를 낼 거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몇 번이고 영상 돌려보기 하셔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카운터라는 애는 배열의 개수를 반환한다. 반환된 거를 별도의 변수 CNT에다 담아서 그거를 포의 조건값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포이치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간단하죠. 그죠? 포이치 같은 경우는 그냥 배열 적어주고
as라는 애를 이용해서 별칭을 만들어요. a라는 별칭. 그러면 그냥 echo a만 하면 지가 알아서 뭘 가져와요? 이 각각 방에 들어있는 값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네. 근데 코드는 훨씬 간결하죠. 복잡하지 않고. 네. 자, 이거를 왜 포이치를 써야 되느냐? 또 다른 이유는 포 같은 경우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실수냐? 여기가 실은 9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뭐 실수로 대문자 i를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문자 i를 적었단 말이에요. 네. 포문 보고 있는 거예요. 포문. 네. 여기는 소문자 i여야 되는데 대문자 i를 적었어요. 그러면 이 포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잘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하면 자, 요 무한 반복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아, 지금 난리 났죠? 요 작업 표시점 막 난리 났죠? 그죠? 대문자 i를 못 찾았기 때문에. 대문자 i라는 애는 조건값에 없기 때문에 네. 조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실패가 된 거예요. 실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i는 일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맞나야 브레이크를 걸어서 빠져나왔는데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지금. 그럼 차는 어떻게 해?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계속 달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뻗을 때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포 같은 경우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열 작업을 하다가 내가 실수로 이런 실수를 범했어. 그럼 컴퓨터는 뻗어요. 사이트 다 죽고 난리 나는 거죠. 지금 활구님도 계속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중지시켜요? 컨트롤 브레이크요. 컨트롤 브레이크? 뭐 컴퓨터를 꺼야겠죠? 어쨌거나 이게 실제 사이트였다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4H를 쓰면 어떤 게 편해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4H는 그냥 배열에 들어있는 총 개수만큼 회전을 해요. 지가 알아서 회전을 해서 그냥 딱 출력시켜요. 지금 또 이렇게 i로 바꿔서 다시 출력해보면 이렇게 이 차이점 이해되시죠? 4는 총 개수를 얻어야 돼요. 어쨌거나 배열의 총 개수를 카운터라는 애로 얻어야 돼요. 그래서 4가 편할 때도 있지만 i가 4h가 더 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4를 쓸 때도 있지만 4보다는 4h가 좀 더 편하게 쓰인다. 하지만 4를 써야 되는 상황과 4h를 써야 되는 상황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어쨌거나 배열의 값을 끄집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우선은 머릿속에는 4하고 4H를 어떻게 쓴다는 건 알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2차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IR이라고 해놓고 array라고 해놓고요. 잠깐만요. 광고가 와가지고. 자, 2차 배열. 2차 배열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배열을 선언을 해야 돼요. 배열을 선언하고, 배열에서 다시 배열을 또 선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차 배열이죠. 이렇게 해서 적으면 1차 배열이에요. 네. 이건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엔터 친 다음에 여기다가 배열이라고 하나를 더 넣어요. 그러면 여기 2차 배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넣느냐? 우리가 key1라고 넣고 여기다가 값을 애플이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뒤에 key2라고 넣고
뒤에 망고라고 넣어볼게요. 만고라고 넣어볼게요. 망고. 그리고 콤마 찍어주고요. 이걸 복사한 다음에 밑에다 또 넣고요. 여기다가는 키 3번, 여기다는 키 4번. 애플 대신에 바나나라고 넣고, 망고 대신에 수박이라고 한글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저장하고요. 요거를 아까 배열을 구조를 해볼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확인하는 게 네. 뭐라고 그랬죠? 프린트 R 언더바 네. R. 프린트 언더바 R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3번. 거리 아니고. 3번은 없네. 밑에 있네. 음, 4번. 자, 요 뒤에 요 콤마 주의하셔야 돼요. 요 아, 콤마. 네.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슈바. 세미콜론 아니에요. 배열 안에서는 세미콜론 안 써요. 코마입니까? 홈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코드가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길게. 예. 네, 이렇게 길게 연결된 건데 여기에 길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콤마에서 자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세로 고침해서 한번 결과를 볼까요? 어떻게 나왔죠? 라인 T 언더바 R. 아이고. 바로 A 안 나요. ARR이 아닌데 본인은 AYY라고 지정하셨는데 변수명을 그냥 그대로 쓰셔야죠. AYY로 하셨으면 밑에 프린트 R도 AYY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죠. 뭐. 자,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어레이인데, 그죠? 맨 앞에 형식은 어레이라고 딱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0이라고 나오면서 값이 어레이다 라고 나왔죠. 네. 그죠? 0인데 0 안에 어레이가 또 들어있다. 그죠? 들어있는데 키 1번에는 애플이 들어있고 키 2번에는 망고가 들어있고 그죠? 네.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0번에 어레이 해당하는 애라는 거예요. 그죠? 네. 0번에 해당하는 애한테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0, 0,1이 되겠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봤더니 이번에는 1번. 1번에 봤더니 키의 값이 1번 키의 값이 어레이다 라고 나오고 키 3, 키 4에 대한 값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만 보면 좀 헷갈려. 그죠? 구조화가 안 돼서 그냥 한 줄로 쭉 나오니까 헷갈려.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는 게 HTML 태그에 프레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태그가 있어요. 에코 치시고 프레라는 명령을 이용해요. 태그를 이용하는 거죠. 에코 슬러시 프레라고 막아주고요. 이렇게 프레라는 애가 있어요. 프레 세미콜론 뒤에 잊지 마시고 아니요 저 따옴표 쓰셔야죠. 문장이잖아요. 에코 문장이니까 따옴표가 들어가야지. 네. 걔를 복사해서 밑에 슬러시만 넣어주면 되겠죠. 앞에 태그 앞에 종료라는 태그는 항상 종료할 때는 슬러시가 와요. 자,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해 보면 좀 더 눈으로 보기 편하게 구조가 나와요. 나오죠? 보이시나요? 네. 자, 0번 방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키 1, 키 2가 들어있고, 그죠? 1번 방 안에 키 3, 키 4가 들어있죠. 네. 그죠? 자, 요거를 포문을 이용해서 돌려볼 거예요.
돌려볼 건데, 자, 아까는 1차 배열이었으니까, 1차 배열이었으니까 포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네. 포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 번만 돌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2차 배열이잖아요. 네. 2차 배열은 포를 몇 번 돌아야 될까요? 2번. 그죠? 포를 2번 돌아야 돼요. 그래서 포를 이용해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일단 CNT를 알아야 돼요. CNT라는, 뭐 CNT 아니어도 C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카운트, 그죠? 뭐 ARR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에코로 C가 값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출력. 자, 2라고 나오네요. 2. 에코 C를 찍어보는 거죠. C에 뭐가 들어있는지. 스킬을 찍으라. 2가 나오죠. 그러니까 2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2개예요? 얘랑 얘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1차 배열 입장에서는 2개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1차가 아니라 2차니까. 1차에 2개가 있다고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포를 이용해서 2번을 돌아요. 포 i는 0부터 포 i는 어디까지? C까지. i는 뿔뿔 1씩 증가. 자, 여기까지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돼요. 하이버님이. 포 띄지 마세요. 가로. 띄는 거 아니에요. 띄우지 말라고요? 네. 초기 값이죠. i는 0부터 시작이다. 그거를 본인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하면서 생각하면서 코딩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C까지 증가.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증가? 네. 네, 엔트. 대괄호 열어주고. 자, 2개가 열렸죠. 그죠? 네. 2개가 열렸어요. 그러면 자, 0번째 방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럼 0번째 방에 접근해보면 되겠죠? 네. 그죠? 0번째 방에 접근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카운터 D라는 애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카운트 해놓고 어레이에 I 값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에코로 D를 찍을 거예요. 카운터는 변수 아니에요. 함수예요. 달러 안 붙습니다. 시스템 함수라고 제가 말하는 애들은 달러가 앞에 안 붙어요. 누가 오면 돼요? 어레이에 누가 오면 돼요? 어레이에 지금 코드를 하셨던 걸 잘 기억하면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제가 해보세요 한다고 못한다고 너무 쫄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아이까 보고 그다음에 D를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에코 프린트하고 자꾸 헷갈린다. 프린터 쓰셔도 돼요. 프린터 언더바 R만 안 쓰셔도 돼요. 자, 저장하셨으면 새로 고침해서 결과를 볼까요? 어떻게 나왔나요? 둘이 나왔죠? 앞에 둘은 요 위에서 찍었던 얘 때문에 나온 거고 요거 헷갈리시면 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에코 BR 태그를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편하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새로 고침해보면 둘이 나왔죠. 네. 자, 둘이 나왔는데 어디 거 둘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 에코 D를 찍었던 앞에다가 $i 점을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는 표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에코 D 찍었던 자리에 D 찍었던 자리에 요 라인 코딩을 하겠다는 거죠. 요 라인 코드.
무슨 뜻이에요? 해석해 보세요. i를 네. i를 돌리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 모양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뒷값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에코 D, BR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에코 BR. 저장. 자, 이제 한번 새로운 것 좀 해볼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자, i가 0일 때 2개, 1일 때 2개. 뭔 뜻이에요? i가 0일 때 들어있는 게 2개, 1일 때 들어있는 게 2개. 이해되시나요? i가 2개, b가 2개. i가 2개, 뭔 말이에요? 자, i가 0일 때, 아니요. 저 혼잣말인데 음, 이건 모르겠는데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i가 0일 때, 그죠? 어? 4에서 i가 0일 때, 네, 어레이에 0번째를 체크하죠. 그죠? 네, ARR 배열 안에 0번째를 카운트하죠. 네, 그걸 뒤에다 담죠. 네. 그죠? 그러면 요 에코에서는 뭐예요? 0번일 때, i가 0일 때잖아요. 네. 그죠? i가 0일 때 D 값을 출력해라는 건 카운터, 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카운터 어레이의 0번째 거, 어레이의 0번째 거의 개수잖아요. 요게 지금 실행된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어디서 안 되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i가 0일 때 C값 카운터 2개 들어오는 거를 플러스 해라. C가 이거부터 이거부터요. 아니죠. 여기에 C는 조건을 위한 거잖아요. i가 어디까지 증가할 건지를 처리하는 거지. 이 C가 이 밑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죠? 4는 단순히 돌리기 위한 용도인 거지, 요 안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C를 활용하고 있는 건 없다고요. 아, 자, C는 4를 돌리기 위한 조건값을 만들기 위해서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C를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밑에 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이 포는 도는 용도예요. 도는 용도. 그냥 얘는 뺑뺑이를 돌기 위한 용도라고요. 이 포는.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은 요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요 화면에 출력된 요 내용은 C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 C랑이 아니고 포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C가 포문이랑 상관이 없다? 아니요. 그럼요. 지금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0은 2, 1은 2가 포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아니죠. 포문이랑 상관 있죠. 그럼 왜 C값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C가 여기를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 밑에를. 자, C는 그냥 개수, 2라는 개수만 전달하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 요만, 배열의 총 개수가 몇 요만큼은 개인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몇 개인지만. 한마디로 요만큼은 상관이 없다는 거구나. 자,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4에서 이 C 필요 없이 그냥 숫자 2 이렇게 입력하시면 어때요? 지금도 C가 상관이 있나요? 제가 그냥 2라고 숫자를 적었어요. 강제로. ね 아니 이걸 눌러보면은 0에는 0은 2, 1은 2가 포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거기를 여기에도 누르셔도 단역, 여기를 누른다 해도 지금 제가 2라고 바꿨을 때는 C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 포 안에서는. 예. 하이구님이 거의 숫자를 C, 달러 C라고 돼 있는 조건값을 그냥 숫자 2로 바꿔보세요. 그 위에. 네. 아니 이게 2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값을 처리하는 거는 이 포문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플러스 1, 1이시면 1, 2씩 계속 돌아간다는 소리인데 얘는 얘를 불러올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닌가요? I 값은 포에서 나온 애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까지 처리한 요 값이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2. 얘가 2인가? 2지. 여기서 여기. 그럼 어차피 숫자 2니까 2에서 더 늘어나 플러스 해도 두 개 값이라서 2인가? 그러면 2개. D는 얘 카운트한 게 2개니까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지금 중간에 하나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뭐 헷갈릴 수밖에 없죠.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자, 어쨌거나 C로 다시 바꿀게요. 예. 이 포를 돌기 위해서 우리는 C가 필요해요. 그죠? 예. 몇 번을 돌릴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예. 알기 위해서 카운터라는 애로 C에다가 어떤 결과를 담냐면 첫 번째 1차 배열에 들어있는 개수. 그죠? 네, 2개. 두 개인지는 요걸로 아는 거죠. 요걸로. 0과 1로 나간 거. 예. 그죠? 요 뒤에 있는 얘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요걸로 안 거예요. 제 화면에 제가 지금 드래그 잡아주는. 네. 네, 네. 그래서 C에 어떻게 들어왔냐? 숫자 2가 들어갔어요. 그죠? 네. C가 2가 들어갔다는 건 어쨌거나 포를 몇 번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두 2번. 번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0, 그 다음에 1, 2는 작은 경우가 아니죠. 그냥 빠져나가겠죠? 예. 그죠? 1씩 증가할 거잖아요. 이 i는. 처음에 0이에요. 그죠? 예. 자, 카운터에 뒤에다가 어떤 걸 담을 거냐면 카운터에 어레이에 i 값을 담을 거예요. 그러면 i라는 건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0이 들어가겠죠. 예. 그죠? 어레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1차 배열이에요. 맞죠? 네. i는 1차 배열의 방 개수 번호예요. 방 번호예요. 그죠? 0번째 방이에요. 처음에 0번째 방. 자, 예. 어레이의 0번째 방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카운터를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 카운터를 했더니 두 개가 나온 거죠. 그죠? 이 안에 어레이가 또 있잖아요. 지금 0번째 안에 어레이가 또 있잖아요. 예. 예. 2차 배열이니까 첫 번째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쓴 거고요. C를. 예. 그죠? 그래야 포를 돌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지금 이중포를 돌리기 위해서 다시 카운터를 또 체크하는 거예요. 누구 거를. 어, 얘 거를 체크해야 포를 돌릴 거 아니에요. 어, 1차 방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포를 돌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0번째 방에 배열이 몇 개 들어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게 요거잖아요. i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어레이에 0번이 들어갔으니까 개수가 나왔죠. 뭐라고? 2라고 나온 거예요. 카운터 2. 그죠? 그 다음에 1씩 증가했으니까 이번엔 i가 뭘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었죠. 자, 1번째 방 안에 카운트, 배열의 개수 몇 개? 역시 2가 나왔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제? 예.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두 번째 배열을 포를 또 쓸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번에는 a라는 애한테 기초값을 똑같이 0이라고 줄 거예요. 자, a라는 애한테는 0부터 a는 어디까지 증가하면 돼요? 요걸 맞춰보세요. 위에 게 이해되셨으니까 밑에 건 응용이에요. 4개. 0, 1, 2, 3. 이해를 아직 못하셨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코드 일단 써보세요. 본인이 잠깐만요. 말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A에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세미콜론. 그 하고 다음에 $A는 A는 몇 개까지? 몇 개가 될 때까지 어떤 조건이 맞을 때까지 돌면 돼요. 포가 두 번째는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C값, D값, I를 가져오고 이걸 I를 가져오고 잠깐만 A 값은 모르겠는데요. 4개. A는 여기서 결과가 나왔죠. 뒤에 카운터의 개수를 담았잖아요. 뒤에다가 네, 그 4개. 개수만큼 둘이죠. 둘. 자, 요거 일단 코드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A는 어쨌거나 뿔뿔로 똑같이 증가할 거예요. 그죠? 뿔뿔로 똑같이 증가할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를 찍기 위한 과정을 제가 일단 생략한 상태에서 설명드릴게요. 타이핑 하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예. 타이핑 하시고 거기까지 저장. 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위에서 이미 힌트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힌트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푸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법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제가 뒤에는 요 첫 번째 방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처음 돌 때 첫 번째 방의 개수가 뒤에 담길 거 아니에요. 그죠? i가 0일 때 뒤에는 숫자 2가 박히죠. 그죠? 이건 이해되셨죠? 아까 그렇죠. 이해되셨다고 하셨어요. 이해되셨죠? 0부터, 그러면 4A는 D가 2가 될 때까지 계속 돌겠죠. 이 포는. 그러면 이 포가 다 돌 때까지는 요 위에 못 올라가요. 다시 못 올라가요. 뭔 말이냐? i는 이 포가 돌 때까지 아직도 계속 0이에요. 그러면 밑에 포는 2가 될 때까지 돌겠죠. 그죠? 0, 현재 i 값은 0이고, 그죠? 현재 i의 값은 0이고, 그죠? 2가 될 때까지 요 포는 돌아야 돼요. a는. 맞죠? 왜? a는 d가 되기 전까지 돌으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찍어볼 거예요. 에코 A 찍고 에코 BR 태그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1, 2가 찍히고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아니 1, 2가 아니죠. 0, 1이 찍혀야겠죠. 0, 1, 0, 1. 자, 포 안에 포가 있다. 이게 이중포라는 건데 포 안에 포가 존재하죠. 포 안에 포가 존재할 때는 밖에 있는 포가 처음 시작하잖아요. 포문을 열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에 있는 포가 다 돌 때까지는 제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돈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라고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인데 아래 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0, 1까지는 찍어줘야 되죠. 얘가 0부터 어디까지? D가 현재 2잖아요. 2까지. D가 현재 2니까 2가 나오기 전까지 돌아야죠. 그래서 0, 1까지 찍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포가 하는 일은 지금 현재 끝났어요. 맞죠? 끝났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죠. 왜? 아직 위의 포는 2가 되기 전까지 실행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2가 되기 전이니까 계속 돌아야 돼요. 맞죠? 0에서 이번에는 1로 바뀌겠죠? 그래서 1번 방에 여기 제 블록 처리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기 찍히는 거죠. 지금 현재 1번 방에 배열의 개수는 총 2개야. 그죠?
두 개. 예. 네, i가 현재 1이잖아요. 그죠? 예. 0에서 1로 바뀌었죠. 이 예. 1의 현재 배열의 개수는 2개야. 그죠? 이 1의 현재 배열의 개수는 2개. 맞죠? 예. 예. 2개 맞죠? 네. 2개 맞아요. 그 다음에 내려왔더니 포가 다시 돌죠. 포가 다시 돌려고 봤더니 처음 기초값이 뭐래요? 0이래요. 그죠? 예. 아까 A가 1이었던 건 무시해요. A는 다시 0부터 시작이라고 이미 요 포에서 초기값 줬잖아요. 네. A는 0부터 시작이에요. 어디까지? D에 요 2가 잡혔죠. 예. 2까지. 그러면 포 안에 이 A가 2가 될 때까지 요 포는 또 돌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0, 0, 1 1. 돌죠. 예.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끝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중 배열의 포, 이중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반복 학습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코드를 완성해 볼게요. 자, 그래서 I 어떻게 찍냐면 에코 A 똑같이 이렇게 화살표 하고 점 이번에는 프린트 출력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ARR에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을 출력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방은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요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렇게 이중포를 써서 배열을 처리하는 게 프로그램의 거의 50% 가까이 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개념을 익히시면 진도를 그만큼 땡기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복 학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일도 저녁에 방송하든지 할 테니까 그 시간 네. 동안 계속 학습을 하시면 돼요. 자, 알겠습니다. A를 찍었더니 0, 1이 나왔죠. 그러면 네. 얘가 0이고 얘가 1이겠죠. 얘가 0이고 얘가 1이겠죠. 네. 제가 여기가 키 값이 키 1, 키 2가 있다 해도 어쨌거나 0, 1, 아니 0번, 1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방 0. 변수명. 첫 번째 변수명이요? 네, D. 아니죠. 포에서 보세요. 지금 포를 돌고 아, 있는 거잖아요. D가 달러, 아니라 D는 그냥 달러. 단순히 개수만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변수는 뭘까요? 퀴즈. 에코, A. 1차 배열, 2차 배열. 1차 포, 2차 포. 모양새가 비슷하죠? 어? 여기서 우리 첫 번째 확인했잖아요. 뭘 대입했나요? 달러 I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A가 아니에요? 달러 I죠. 1차잖아요, 1차. 그러니까요. 1차는 달러 I고, 여기는? 달러 A 아니에요? 두 네, 번째는?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undefined offset 0이라고 나오죠. 왜 0이라고 나올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어내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주어진 키가 네. 0이 아니라 현재 1인 거예요. 그죠? 네. 아니 문자인 거예요. 문자. 네. 그죠? 네. 문자라서 여기서 지금 뽑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0을 대입했더니 0이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할 때는 포이치를 많이 써요. 문장으로 돼 있을 때는. 우리는 예제를 살짝 바꿀게요. 이런 에러가 나오면 뭐다? 이런 에러가 나오면 0을 대입해 봤더니 대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방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방을. 이 방을. 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다 지워요. 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다 지워요. 그리고 저자. 다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 키라고 되어 있던 예제는 저희가 포이치 할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포에서는 저거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숫자로 1, 2 이렇게 지정될 거기 때문에 저거를 하려면 이제 뒤에 좀 더 고급 기술에서 키 네임으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단순 배열만 설명할 거니까 세미콜론이 뭐가 잘못됐다. 당연히 저 뒤에 세미콜론이 없죠. 배열 위에 코드에 171번이면 그 윗줄을 보세요. 항상 아, 여기에. 그 윗줄 때문에 아랫줄이 영향을 먹는 거니까 그 윗줄을 항상 보세요. 아, 앞에 에코 저는 들여쓰기 하시고 줄 맞추세요. 포 안으로 들이내세요. 예.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해보세요. 자, 어떻게 나왔어요? 00은 애플이고 11은 망고고 자, 여기서 00은 00이 나왔던 건 여기 에코를 A를 찍어서 그래요. 요걸 지우세요. 지우시고 새로 고침해보시면 00이 아니라 0으로 나올 거예요. 하나를 A를 한 번 더 찍어서 두 번 찍히는 거예요. 저장하시고요. 0, 0번에 0번은 애플, 1번에 1번에 망고, 그 다음에 0번에 바나나, 바나나, 수박. 1번에 수박.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원래는 에코 I 점 이렇게 해야 돼요. 에코 I 점. 왜 I를 먼저 찍어줘야 되냐면 첫 번째 1차 배열 거, A는 2차 배열 거. 그래야 네. 정확하게 저장하고 새로 고쳐보면 정확하게 00, 01, 10, 11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요게 2차 배열이에요. 2차 배열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지금 힘들죠? 근데 3차 배열까지도 써요. 심한 경우는 5차 배열도 쓰고. 그냥 5차 배열 쓰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포가 몇 개야? 5개죠. 근데 어디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A의 값에 만약에 $i라고 썼어요. 이렇게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실행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유추 한번 해볼까요? 말까봐. 그러면은 두 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폰은 돌겠지만 위에 있는 거는 위에 때문에 루프가 돌겠는데요? 자, 돌리시면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루프가 안 돌고. I가 일단은 여기에 대한 에러예요. 여기에 대한 에러. 일단 A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주석 처리 한번 해볼까요? 주석 처리하고 새로 고치. 어떻게 나왔어요? 끝났죠? 그러면은 밑에 거는 아예 위에 아래가 똑같으니까 한 번으로 끝난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i가 초기 값이 0이고 일식 증가한다고 해서 얘는 2가 될 때까지 돌려고 했더니 밑에서 다시 i는 0이다 라고 해놓고 i가 d가 될 때까지 i를 증가시켜라 했으니까 여기서 2가 이미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2가 완성이 돼버리고 완성이 돼서 위에 올라오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얘는. 그러니까 이미 i가 2니까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행하고 끝. 그러니까 다중포를 쓸 때는 절대 위에 썼던 변수명을 밑에다 쓰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건 중복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중복사고가 생기네요. 네. 이래서 위에 포에서 썼던 이 변수명을 밑에다가 똑같이 쓰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으니까 요 밑에서 내가 i를 쓰는 건 괜찮죠? 상관없겠네요. 네, 괜찮겠네요. 여기서는 괜찮죠? 왜? 위에 i랑은 이미 별개가 돼버렸으니까요. 그죠? 위에 포하고 밑에 포하고는 또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포 안에 다중포를 쓸 때는 절대 선언했던 애를 똑같이 다시 부여하지 말아야 된다. 요게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2차 배열까지 지금 해본 거예요. 해본 건데 요 2차 배열 이중 다중포는 정말 많이 쓰니까 오늘 학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배열 구조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냐면, 자, 배열을 일단 3개로 늘려요. 네. 배열을 3개로 늘리고, 요 안에다가 개수 하나가 틀린 배열을 또 넣어요. 아, 다른 배열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2개죠. 그래도 네. 어떻게 도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개수가 늘 똑같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3차 배열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3차 배열은 어레이라는 요 안에다가 다시 어레이를 선언하는 거겠죠. 그죠? 어레이를 이렇게 선언해요. 이렇게 하면 얘는 3차 배열이 되겠죠. 여기 보면 1차 배열 0, 2차 배열 0, 3차 배열 F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아,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가 있으면 이게 1차, 2차, 3차를 나타낸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포를 돌릴 때 어떻게 돌리는지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일단은 3차 배열까지는 가지 마시고 2차 배열까지 이렇게 학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 복습을 해보시고 응용도 한번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지금 며칠째지? 4일째인가? 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반복 학습의 응용이 중요해요. 누군가가 예제를 이렇게 올렸다 해도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거 바꿔보고 응용할 수 있는 거 응용해보고 여러 가지를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늘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에러가 나왔어요. 뭐 신텍스 에러 지금처럼 이런 에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에러를 어떻게 하느냐? 구글링 하라 그랬죠. 코드만 구글링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에러도 구글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이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없고 왜? 구글에서 이 소스를 나타내는 여기까지는 내 소스지 일반적인 소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글링에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까지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에러니까 요거를 구글에 딱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설명이. 그러면 이게 이럴 때 나타나는 에러구나. 나는 다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이 에러를 만나면 세미콜론이 문제인지 콜론이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일 중요한 건 요 에러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코드를 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학습하신 다음에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올릴 테니까 반복 학습 해보세요. 아, 예.